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27쪽에 그 미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 29쪽 넘겨서 그 재무행정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29쪽의 아래에서 7번째 줄 정도 되는 부분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이제 추가로 좀 드릴게요. 역사에 관련된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옛날부터 고조선 때, 고조선 시절부터 여러분 국사 저보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자,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그 부서를 나눠서 너는 뭐 관리하고 너는 뭐를 관리하고 뭐 계급대로 옷 색깔을 바꿔서 입고, 너무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정부나 국가가 중앙집권 체제예요. 자,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이 통일신라 때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전기도 없고 불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너는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이거를 다 조사를 해요. 전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옛날에 호랑이도 살고 곰도 살고 뭐도 살았었고 뭐 굉장히 위험했던 시기인데, 그렇다고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아닐 텐데 그거를 다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해요. 자, 이걸 왜 그러냐? 노동력. 자, 저 사람들, 이 마을이 노동을 해서 얼마의 곡식, 쌀이나 뭐 보리를 해놓은, 경작을 하면 이거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 가져가서 풍년일 때는 더 보관하고 있다가 흉년일 때 내준다 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은 돈이지만, 지금은 화폐라는 돈이 중요하지만 당시에는 뭐예요? 자, 식량을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재산인 거죠. 정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때 이미 저 호구조사 너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고려 때 어떻게 됩니까? 영토가 조금 더 확장되면서, 자, 뭐 지금의 이제 그 구역, 자, 전라, 경상, 충청 뭐 이런 식으로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중앙집권, 지방 호족 체제를 좀 강제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흔히 말해서 뭐 사또 파견되고, 뭐 암행어사가 이렇게 돌고, 야, 너 왜 곡식을 뭐 네 마음대로 더 걷었냐, 덜 걷었냐, 뭐 어쩌냐 저쩌냐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완벽하게 중앙 통제를 해요, 정부가. 그래서 이 서양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도 크게 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결국은 뭐예요? 재정관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조정, 옛날 말로 조정에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데 돈이 모자랄 것 같다, 어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또는 무역. 자, 무역 거래에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더 걷어야 될 건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약간의 좀 서양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쪽에 이제 재무행정의 기능인데, 개념과 기능인데, 아래 7번째 줄이요. 자, 재원을 취급하는 과정 전반에 필요한, 자, 실질적인 것으로 금전, 돈을 수납받고 관리하고 쓰는 이런 과정을, 자, 재무행정이라고 한다. 뭐 이런 그 좁은 의미의 개념도 있는데, 자, 뒷장입니다. 30쪽입니다. 맨 위에 줄이요. 자, 광의의 개념으로는, 자, 정책의 근본 문제까지 포함하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의 관리와 정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이게 현재 정부 입장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는 뭐예요? 작년에 재난지원금이죠. 정책적 차원이잖아요. 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자, 어떤 식으로 준다.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책적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자, 돈을 준 거잖아요. 재난지원금이라는 사례가 원체 독특하면서도 그 중요한 사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학기 내내 아마 제 입에서 재난지원금 또는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음 주쯤에 아마 시행될 국민지원금, 이 두 개의 사례는 아주 독특한 사례이고, 재무행정에서 설명할 부분이, 그러니까 예로 들기가 딱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
이게 대표적인 게 재난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31쪽에 이제 넓게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 딱책 중간에 있는 부분이요. 31쪽이요. 물가 상승, 고용 불안 등의 문제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자, 이처럼 시장 기구의 한계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가져왔다. 여러분, 이게 물가 상승은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에 대한 엄청난 그 경계, 두려움이 있는 나라예요. 사실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부도 물가 상승률에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겠지만 물가 상승, 특히 이제 이 영상 이제 그 2주 뒤에는 우리 명절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한 2, 3주 전부터는 그 흔히 말해서 그 음식물 재료, 음식 재료값이 안 올라가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로부터 그 이것저것 수입을 해서 물건 가격을 낮추는 활동도 하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봐도 재무행정의 기능이고요. 자, 고용 불안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거, 청년수당 지급, 실업급여 지급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재무행정의 기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기업이나 개인이 알아서 해주지를 않는 기능들이에요. 당연히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서 이런 것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 개인이나 기업은 일단 뭐예요?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에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주체인 거고, 개인, 그 다음에 뭐 경제학에서는 가계라고 얘기하죠. 가계.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 고용 불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가 다 재무행정의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재무행정의 기능이 아주 여러 가지, 뭐 여기서 이제 주식 같은 걸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아주 뭐 그 기본적인 통제, 규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통화, 환율, 뭐 우리나라 원, 자 일본의 엔, 자 중국의 위안화, 그 다음에 달러 등등등, 자 유로화까지 이 통화에 관련된 얘기, 환율에 관련된 얘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사실상 개방된 지금 체제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이 너무나 활발한 나라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자 수출입이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에 속해요. 뭐 수출입을 못하게 만약에 막힌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돈, 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바로 넓게는 재무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화폐의 가치, 자 한국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금리, 뭐 인상 인하한다는 얘기, 이런 것들까지도 넓게 다 재무행정의 영역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거, 뭐 주차요금, 그러니까 이렇게 주차하면 주차 요금 내는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공영주차장, 어떤 지방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이제 주차하는 경우 요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뭐 견인되었을 때 또 돈을 내고 찾아와야 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아주 단적으로 보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돈으로 사야 되죠. 뭐 50원이든 100원이든 얼마든 사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까지, 자, 사용료, 자, 요금, 이런 것까지를 전부 아우르는 게 바로 재무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리는 돈이에요. 돈을 관리하거나 돈으로 관리하거나 딱 두 개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재무행정의 기능이 이 정도까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